아무리 병원 치료를 받아도 먹는 게 잘못되면 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시니어 환자만을 진료해 온 의사 차민우입니다. 오늘은 암, 당뇨, 심장병처럼 우리 나이에 가장 위협적인 병들이 왜 자꾸 되살아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지킴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과 약물 치료를 받고도 상태가 다시 악화되는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제대로 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암 환자나 암을 예방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달달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문제는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 빵, 단 과자 이런 것들은 먹는 순간 피 속의 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암세포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그 당을 먼저 빼앗아 갑니다. 정상 세포는 남은 찌꺼기만 먹게 되는 거죠. 게다가 혈당이 급상승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내보내는데 이때 IGF-1이라는 성장 신호도 함께 분비됩니다. 이 신호는 정상 세포뿐 아니라 암세포에게도 어서 자라라 하고 명령합니다. 결국 달콤하고 하얀 음식들이 암세포를 배불리고 키우는 이중지원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왜 어떤 분들이 치료를 열심히 해도 병이 재발하는지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는 혈당이 갑자기 높아질 때 가장 먼저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혈당을 서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려주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당지수입니다. 음식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할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죠. 이 수치가 높으면 먹고 얼마 안 돼서 피 속의 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 에너지를 암세포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정상 세포에도 고르게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음식이 좋은 탄수화물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현미, 보리, 귀리, 통밀 같은 통곡물입니다. 이 곡물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올립니다. 또 채소, 해조류, 버섯은 탄수화물 함량은 낮지만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식사 전체의 당지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곡물만 바꿔도 좋지만 먹는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대부분 식사 때 밥부터 떠먹고 그 다음 반찬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 속 섬유질이 위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르고 암세포가 갑자기 에너지를 독점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밥이 없으면 힘이 안 나는데 밥을 줄여야 하나요? 정답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줄이더라도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고 먹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식사 중간에 달콤한 음료나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당지수가 매우 높아 잠깐 사이에 혈당을 확 올려버립니다. 차라리 식후 간식이 필요하다면 사과나 배처럼 당이 천천히 흡수되는 과일을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 한 분은 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채소를 3배로 늘렸습니다. 또 현미와 보리를 섞어 밥을 짓고 항상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체중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가 떨어졌으며 암 관련 수치도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먹는 즐거움은 유지하면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말하셨죠.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밥이 아니라 혈당의 급상승입니다. 탄수화물은 적이 아니라
선택과 관리 방법에 따라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탄수화물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탄수화물만큼이나 시니어분들이 오해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힘을 키우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의 역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머리카락, 근육, 장기, 피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성장기에는 많이 필요하지만 성장이 끝난 이후엔 필요한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소실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보충해주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단백질 하루 권장량을 체중 1kg당 0.5에서 1g 정도로 제시합니다. 즉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30에서 60g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 양을 훨씬 초과해서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 예를 들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맛이 좋고 흡수도 잘 됩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에는 반드시 동물성 지방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음식이 훨씬 맛있어지지만 그만큼 칼로리 과잉과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또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화 효소가 모두 분해하지 못해 남은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합니다. 그 과정에서 독소가 만들어지고 장 점막을 자극해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고기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방귀 냄새가 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양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계산하고 여러 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백질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십시오. 동물성 단백질만 고집하지 말고 콩, 두부, 두유,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자주 포함하세요.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 함량이 낮고 섬유질과 미네랄까지 함께 공급합니다. 셋째, 조리법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에 오래 굽거나 튀기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니 찌거나 삶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70대 남성 환자였는데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매일 삼겹살과 갈비를 드셨습니다. 3개월 뒤 암 수치는 호전되지 않았고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이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단백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며 식물성 단백질을 늘린 후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게 채우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비타민C 참 많이 들어보셨죠? 감기 예방, 피로 회복, 피부 미용 심지어 암 치료에 좋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그저 비싼 소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C의 기본 역할부터 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 기능을 돕습니다. 상처 치유, 콜라겐 생성, 해독 작용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문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구 비타민C는 하루 2000mg 이상 먹어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필요 없는 양은 소변으로 배출되죠. 그래서 과도하게 먹는 것은 효과도 없고 속이 불편해지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는 용량과 투여 방법에 따라 작용이 달라집니다. 저용량 경구 섭취 항산화 작용, 면역 강화, 피로 회복에 도움, 고용량 정맥 주사 활성산소를 만들어 암세포 대사를 방해하는 보조적 항암 효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 주사는 암 치료의 단독 주인공이 아니라 항암 재방사선 치료와 병행하는 조연이라는 겁니다. 수술과 항암을 포기하고 비타민C 주사만 맞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저는 실제로 항암제를 두려워해 비타민C 주사만 고집하던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졌지만 암세포는 조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항암 치료와 병행하며 비타민C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환자도 있습니다. 이분은 부작용이 줄고 체력이 유지되어 치료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즉 비타민C는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C도 잊지 마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속 비타민 C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흡수되어 몸에 부담 없이 꾸준히 공급됩니다. 매일 조금씩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타민 C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올바르게 쓰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만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걸 많이 먹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나쁜 걸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음식이 들어와도 나쁜 음식이 그 효과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첫째,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흰 음식입니다. 흰 쌀, 흰 밀가루, 설탕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소화가 너무 빨라 피 속의 당을 단번에 올리고 그 에너지를 암세포와 염증세포가 먼저 가져갑니다. 쌀밥 대신 현미 보리밥,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해보세요. 둘째, 가공육과 붉은 고기 과다 섭취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 소량만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도한 동물성 지방입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 버터, 치즈는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온에서 굽거나 튀길 때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 조리법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단맛 나는 음료와 간식입니다.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 과일 주스, 과자, 빵 이런 음식은 짧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체중과 지방간을 늘립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이나 보리차, 허브차로 대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위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발효 음식은 소금 양을 줄이고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도 문제입니다. 늦은 밤 배부르게 먹는 습관,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이런 습관들은 소화를 방해하고 혈당, 혈압, 체중을 동시에 악화시킵니다. 제가 기억하는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나는 야채를 많이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매일 저녁 늦게 과일 주스와 빵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혈당과 체중이 점점 오르고 관절 통증까지 심해졌죠. 간식과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저녁 간식을 따뜻한 차와 견과류로 바꾸자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나쁜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위에 좋은 것을 올리면 비로소 몸이 회복하는 길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꿀 때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합니다. 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고기를 끊고 채소만 먹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도 내려가니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두세 달이 지나면 슬슬 지치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식단은 단기간에 확 바꾸는 것보다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만 이번 달만 하는 식단이 아니라 5년, 10년 후에도 부담 없이 지킬 수 있는 식단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균형 있는 식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조화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지수가 낮은 통곡물과 채소에서,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절히 섞어서, 지방은 견과류, 올리브유, 생선 등 좋은 지방으로 공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끼에 모두 포함하면 혈당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둘째,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를 먹는 것입니다. 빨강, 초록, 노랑, 보라 채소와 과일의 색은 곧 영양소의 종류입니다. 빨간 토마토는 리코펜, 초록 시금치는 엽산과 철분, 보라가지는 안토시아닌. 하루 식탁에 여러 색깔이 모이도록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영양소가 균형을 이룹니다. 셋째, 정해진 시간에 먹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먹으면 위와 장이 더 쉽게 지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비슷한 시간에, 특히 저녁은 잠들기 3-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세포가 원활히 기능하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1에서 1.5리터 정도를 나누어 마시고 카페인 음료는 물 대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움직임과 결합된 식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온종일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과 대사가 떨어집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소화가 훨씬 좋아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식단만 바꾸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 분과 식단은 조금만 조정하되 매일 30분 걷는 분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후자가 혈당과 체중 조절이 더 안정적이었고 피검사 수치도 좋았습니다. 이건 식단과 운동이 따로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한 쌍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춘 속도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면 몸과 마음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밥을 흰쌀에서 현미로 바꾸는 것부터, 고기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는 것부터 작게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야 오래갑니다. 균형 있는 식단은 절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맛을 포기할 필요도,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쁜 건 줄이고 좋은 건 늘리고 먹는 순서와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야 몸이 회복하고 마음이 지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C, 피해야 할 음식, 균형 잡힌 식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두 분의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위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끊지 않았습니다. 흰 쌀밥을 현미 보리밥으로 바꾸고 채소를 2배로 늘렸습니다. 고기는 줄이되 주 2, 3회 생선과 두부, 콩을 번갈아 먹었습니다. 간식은 과자 대신 사과와 견과류로 바꿨고 하루 30분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6개월 후 체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배고프지 않고 먹는 즐거움도 유지하면서 건강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비결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실패 사례입니다.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채식 식단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처음 2달은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채소만 먹다 보니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졌고 6개월이 지나면서 극심한 피로와 근육량 감소, 면역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감염이 자주 생기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식단을 오래 유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비타민 C 주사가 좋다는 글을 보고 항암을 중단하고 주사만 맞았습니다. 처음엔 컨디션이 좋아진 듯 보였지만 암은 조용히 진행됐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사례는 치료와 식이요법을 대체로 착각한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이 3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빠른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여야 하고 전문가의 조언 없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다는 상태를 넘어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하고 활력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 혹은 특별한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건강을 만들고 내일의 삶을 좌우합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좋은 변화를 습관으로 만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 장기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몸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몸은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면역력을 키우며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반대로 나쁜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염증이 늘어나며 질병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건강의 출발점이라는 것을요.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원칙은 바로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꾸준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건강 관리도 결국 이 단순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선택하고 가공육 대신 생선을 먹으며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혼자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치료법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건강한 음식을 나누고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체조를 같이 하며 서로의 변화를 응원하는 과정은 삶 자체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가족과 함께 시작한 작은 습관이 결국 건강 회복에 큰 동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건강 지킴이가 되는 그 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여정은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건강은 누군가의 평가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건강의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나쁜 것을 줄이고 좋은 것을 조금씩 늘려가는 꾸준한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한 오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도 영상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